저희 애들이요? 네네. 안 읽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90밥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입니다. 오늘 옆에 너무 반가운 분을 이제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은경 선생님을 모셨어요. 네. 너무 저희 채널에도 이제 선생님이 출연해 주셨고, 네.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어서 오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글쓰기 책을 이번에 출간하셨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는 저도 구독자고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두 분, 소장님과 선생님 팬. 아, 네. 저희도 뵙네요. 네, 인간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아이들 글쓰기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얘기도 할 거지만 사실 네. 제가 궁금해서 모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 제가 궁금한 내용들 여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일단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생긴 책을 네. 출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쁘죠? 네, 알록달록하니 저희가 보기에도 되게 예쁜데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춘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일단은 이 책이 예쁜 걸 둘째치고 장르 자체가 선생님 기존에 쓰시던 장르와 다르게 네. 동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와 선생님이 이제 동화까지 쓰시는구나. 네. 그래서 약간 존경스럽기도 했고,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질문들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쓰기 아이들한테 중요하다고 저희가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글쓰기 강조하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정말 싫어도 있겠지만 사실 두려운 마음도 되게 클 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도대체 글 쓰는 걸 도대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쓰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하는 거 정도는 그냥 일상적인 수준의 사고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의 생각을 표현을 할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복잡해요. 맞아요. 그리고 오래 걸리잖아요. 요새 애들 진짜 바쁘잖아요. 유튜브 볼 시간 줄여가며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글 한 편을 써낸다라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온 힘을 다한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겨우 이 정도 되는 글을 써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어? 그쵸. 라고 좀 한심한 생각이 들거나 써왔는데 더 잘 쓸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어머님들한테 정작 글 한번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연 정말 잘 쓰는 글을 쓰실 분들이 많으실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해봤어요. 제가 우리 엄마들을 위한 엄마들께 아이를 논술 지도 엄마표로 해보시라고 강의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강의에서 어머님들께 계율을 짜고 논술을 한번 작성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흥미로운 얘기예요. 갑자기 어머님들이 막 표정이 확 어두워지시면서 그렇죠. 되게 시작을 막 되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이제 다 쓰고 나서 자 이제 어머님 쓴 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잘 쓰셨나요? 그랬더니 막 너무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쵸. 글쓰기는 결과물이 확 보여요. 그냥 너무 보여요. 근데 잘 썼다라고 느끼기는 진짜 어려운 게 그쵸. 글쓰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쵸. 눈높이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는 글은 다 책에 담긴 것들이고 책은 이미 많은 사람에 의해서 수정되고 맞아요. 예쁘게 포장돼서 나오는 거라서 그거랑 이걸 비교하면 안 되는데 현실과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이 책 뒤에 써주신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에 네. 대해서 정말 단적으로 저거다라고 명확하게 써주신 내용이 글이라는 게 사실 생각이 다른 말이어서 그렇다라고 네. 해주셨거든요. 선생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생각을 남들한테 어떻게 설득하든 표현하든 간에 어쨌든 네. 목적성을 가진 글이든 어떤 글이든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생각들이 많이 담겨야 할 거고 그 네. 생각을 조리 있게 잘 담는 과정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참 비교도 많이 하게 되는 게 글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쌤, 책은 읽고 나도 결과물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읽었다로 끝나는데 맞아요. 이제 글은 이렇게 놓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잘 쓴 글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잘 쓴 글은 또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쵸? 보통 학부모님들은 어떤 글들을 잘 쓴다고 생각들 하시죠? 일단 학부모라기보다는 어른의 시선으로 어른의 생각을 시선. 하자면 이제 글씨가 좀 차분해, 차분해야 돼요. 네, 근데 글씨가 요즘 아이들 글씨 잘 못 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글씨부터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딱 애들 글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막 떠올라요. 글씨 마음에 안 들죠. 네, 분량 좀 적어 보이죠. 네. 그리고 그 표현이 생동감이 없다. 생동감. 너무 되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쓴 글과 내용이 겹친다. 비슷한 글이다. 비슷한 글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글을 생각할 때 거의 완벽한 글을 바라는 것 같아요. 애들 글을 볼 때.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눈이 높으시겠지만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쓴 지가 한 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제 글을 좀 잘 써요. 맞습니다. 네. 저도 느껴요. 네. 네. 점점 쓸수록 늘잖아요, 선생님. 그쵸? 이렇게 제가 늘어가고 있는데 제 아들들의 글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네. 게다가 네. 이렇게까지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썼나? 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은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어른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정말 동상이몽인데 그 시간 같은 글을 보고 애들은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왜 그게 또 만족스러울까요? 자기가 해냈다. 해냈어요. 어쨌든 나는 결론을 지었다. 네.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되게 웃기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하나도 안 웃기네. 아이들의 수준을 저희가 따라가기는 어렵긴 해요. 네, 자기들 눈높이에서는 막 최대한 되게 재밌게 쓴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친구들의 글이랑 비교하는 거는 이제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이 그냥 최고 잘 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2학년에 이 정도는 써야 되고 글씨는 이 정도 돼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간 그 괴리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러블 같은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아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네. 학부모님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맞아요. 그럼 저희가 그 중간에서 어떤 균형점을 잡아야 아이도 만족하고 부모도 만족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이제 형편없는 글을 써놓고는 되게 잘 썼다라고 막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애한테 칭찬을 퍼붓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엄마한테 약간 돌을 닦으라는 그쵸. 잘 썼다가 아니라 썼다. 썼다. 인정 있잖아요. 쓰기로 했는데 써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쓰기로 한 건 아니었죠. 잘 쓰기로 약속한 적은 없잖아요. 그쵸. 네. 쓰기로 했는데 진짜 잘 썼구나. 쓰기로 했는데 약속대로 썼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걸렸구나. 그리고 결국 해냈구나. 라는 걸 인정해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짝 궁금한 게 그럼 처음에 아이들이 어쨌든 글쓰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네. 아이랑 엄마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글쓰기를 네. 시작을 했을 때 아이가 처음부터 어떤 긴 글을 쓸 수 있다거나 오랜 시간 동안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아이가 해야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선생님의 기준이랄까? 어떻게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몇 학년 때는 몇 줄 정도 쓰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은 제가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이란 책에서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이제 3, 4학년이 되면 줄공책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뭐 4학년 정도 되면 최소 10줄 정도는 써보세요 라는 것들인데요. 네. 실은 그거는 4학년에 10줄을 쓸 수 있다는 거는 3, 4학년 때 한 줄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글을 써왔던 아이의 경우인 거예요. 한 번도 안 썼던 애가 4학년 때 첫 글쓰기를 10줄을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글쓰기는 무조건 경험과 분량이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써왔고 써온 경험이 많은 애들은 10줄도 쓸 수 있고 20줄도 쓸 수 있고 그러다가 20줄 쓸 수 있는 애는 10줄도 쓰고 15줄도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한번 최대 분량을 찍고 가보는 게 중요한데 가다가 정체기가 와요.
그쵸. 슬럼프가 네, 있겠죠. 이 슬럼프 훅 빠져가지고 뭐 한 달 동안 한 장도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막 20줄 쓰던 애가 5줄 쓰고 못 쓰겠다라고 하거나 글 안 쓰게만 해주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막 글을 막 이렇게 거부하는. 협상을. 그럼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좀 덤덤히 견뎌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줄도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냥 계속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면 경험과 글의 수준, 글의 분량이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시작하고 유지하는 네. 거. 그러면 그 시작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아까 전에 합의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는 했지만 네. 오늘부터 한번 글을 써보자라고 해서 애들이 순순히 오케이 써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거부감을 최대한 많이 줄이면서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뭐 한 줄이라도 뭐 몇 단어라도 쓸 수 있게끔 엄마가 이제 유도 아닌 유도 네. 같은 걸 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먹였죠. 어떤 걸? 마이쮸. 한 줄 쓰면 말줄 하나 주고 이렇게요? 그날 이제 쓰기로 했으면 네. 이제 어렸을 때 마이쮸 하나에 만족했었고 점점 커가면서 이제 뭐 그쵸. 마이쮸 바라는 게 한 줄을 많아지죠. 달라거나 근데 이제 그거 약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에게 새로운 습관을 도입을 할 때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보상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글을 써나가자라고 그쵸. 하면 아이한테는 진짜 너무 먼 나라 얘기고 말도 안 되죠. 이 아이가 딱 쓰고 났을 때 바로 이렇게 딱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일이 동반이 됐으면 좋겠고, 아이가 마이쮸를 좋아하면 마이쮸, 아이가 뭐 일주일 동안 글을 쓰면 축구공을 사주기로 했으면 축구공, 이런 식으로 그 보상은 아이가 원하는 것일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이제 즉각적인 보상을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네. 혹시 나쁜 버릇이 들지 않을까. 네. 이게 뭔가 내가 하면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습관을 주는 건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럼 쭉 이어갈 수 있게끔 뭔가 더 팁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요? 네, 처음에 이제 마이쮸를 넣고서라도 아이한테 글을 쓰도록 유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글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글은 아이들이 쓸 때는 힘들어서 막 몸을 비틀면서 막 손을 막 이러면서 쓰는데 쓰고 나면 결과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껴요. 성취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던 아이들이 자기가 쓴 글이 모이게 되면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썼단 말이야 하면서 글쓰기라는 것 자체를 약간 실제 수준과 상관없이 본인의 장기라고 느끼게 돼요. 나 글은 좀 써라고 느껴요. 거기까지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편씩 그냥 정말 멈추지만 않고 가기만 하면 아이가 이제 그 보상 없이도 글을 쓰는 자체에 대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수준이 도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취의 끝판왕은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서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좀 그렇지만 칭찬을 더 받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보통 글쓰기 대회 요즘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글쓰기 대회에 도전하는 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좋은데 그런 대회에 도전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탈락하는 경우에 상을 못 받는 경우에 실망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회를 아이가 원할 때 부모님이 소개하셔서 해볼게 라고 할 때는 도전하기만 하면 무언가 아이한테 큰 칭찬과 어떤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 도전하는 과정 자체를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 많다고는 하지만 모든 대회에 다 나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 대회가 몇 번 있기는 하지만 한 1년에 반에서 글쓰기로 상 받는 아이들은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눈에 띄는 칭찬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결국 부모님의 인정과 칭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아이들한테 티나지 않으면서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애기가 이렇게, 애기는 아니죠. 네. 애가 글을 써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렇게 감탄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사진을 찍어요. 엄마가 이거 죽을 때까지 보관하고 싶다. 나 정말 이 글 너무 좋고 그리고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뭐 친구들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안 보여주실 수도 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자랑 잘 안 해요. 네네. 그게 뭐예요, 그쵸? 네네. 네. 그러면 되게 실룩실룩 하면서 알았어 하면서 이제 가요. 그러니까 잘 썼다라는 걸 자기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정말 편한 사이 있잖아요. 뭐 친정 여동생이랑 네. 이렇게 보내요. 네. 그러면 오, 글 잘 썼네 이렇게 답이 오잖아요. 그 답을 보여줘요, 아이한테. 그러면 맨날 보는 부모한테 받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그러네요. 네,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칭찬을 이렇게 전해 들은 것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물론 잘쓴 글 있으면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뭐 동네방네 이렇게 자랑하시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네. 해도 그런 기회를 한번 음. 아이들한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건 되게 큰 성취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선생님 이런 책에 대해서 제가 또 기왕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 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쩌다가 이런 교육 동화를 쓰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글쓰기가 초등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습관이다. 네. 정말 아이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습관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엄청 많은 강연도 하고 네. 부모님 대상으로 한 책도 쓰고 유튜브 영상도 관련해서 많이 찍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듣고는 막 이제 의욕이 막 생기신 그죠? 거예요. 뭐 해야지 우리 애도. 글쓰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좋은 거구나. 앉아봐. 그래서 제가 시작을 우리가 걱정하는 그거. 엄마만 정신교육이 된 거예요. 엄마만 이걸 아셨고 네. 애는 아무 생각이 없고 네. 글쓰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정도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 아이들이 나도 한번 써볼래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먼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을 움직이는 건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어떤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학습지, 문제집도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애 우리 반에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주인공, 굉장히 평범하고 글쓰기를 싫어하고 못하는 네. 남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글쓰기 관련 동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일단 가장 가까운 작가님의 독자이신 네. 아드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애들이요? 네. 안 읽죠. 어떡하죠? 안 읽어요. 아무것도 안 읽어요. 네. 저희 이제 제가 신간을 자주 내다 보니까 네. 저희 애들은 이제 이렇게 신간 도착하면 왜 출판사에서 그쵸, 진정본 그쵸. 이렇게 네네네네. 주시잖아요. 그럼 박스 끌고 들어와서 박스 열고 갖다 놔야 되는 곳에다 차근차근 쌓아놓고 절대 보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이거는 엄마가 쓴 첫 아동책인데 관심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책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아이들한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책을 권하고 싶을 때는 직접적으로 권하는 게 오히려 반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책이 있을 때는 아이 방에다가 떨어뜨려 놓기를 많이 해요. 그냥 네. 눈에 띄도록. 네, 침대맡에 그냥 이렇게 두고 나온다던가 책상 옆에 두고 아니면 방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 네, 마치 네. 우연히 엄마가 네.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네. 근데 거기에서 주워서 읽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낚이는 거죠. 그러고 제가 소파에다 그냥 이렇게 딱 널어놨던 거, 사실 애는 엄마가 청소를 안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네네. 청소 안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일단 그 책만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여기저기만 열려 있어야 자연스럽겠네요. 네네네. 한 10권을 깔면 그 중에 한 권이라도 제대로 걸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한 권, 이 책 다 재밌다는데 너는 왜 안 읽어? 너 주려고 엄마가 샀잖아. 지금 샀는데 왜 안 읽어? 라고 할수록 얘는 이 책이 너무 싫은 거. 그저 깔아놓으시고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셨군요. 네. 근데 이 책이 단순하게 그냥 동화가 아니라 뒤에 선생님이 넣어놓으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네, 글쓰기 팁. 네, 글쓰기 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된 이 스토리에서 시작한 아이들이 생각해볼 여지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책을 처음 이제 구상을 하셨을 때 이 책을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널려놓은 것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서 읽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졌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이가 읽게 됐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멈추지 않고 이렇게 뭔가 생각들을 여러 가지 넣어놓으셨다는 거는 이 책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작가님의 바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되게
이 책을 읽고 난 아이의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냥 아무 공책이나 꺼내서 아무렇게나 뭐라도 써봤으면 좋겠다. 네. 우리는 잘 쓴 글을 원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쓰는 거. 왜냐하면 아시죠? 쓰기만 하면 잘 쓰게 되잖아요. 그럼요. 잘 쓰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한 가지. 쓰기만 하면 잘 쓰게 되는데 안 쓰기 때문에 잘 쓸 수 없는 건데 아이들이 아이고 이런 거면 나도 쓰겠다라는 그런 좀 만만한 마음으로 막 아무거나 쓰고 그래놓고 자기가 잘 썼다고 착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에 나도 쓸래. 나도 외생인 클럽 이런 것처럼 나도 좀 해볼래. 이 정도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박한 마음으로 만드신 네.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는 되게 큰 의미, 큰 발자국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 좀 진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책을 왜 쓰신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골라줘야 될지 좀 고민이 드실 때 뭐 이렇게 글쓰기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네. 책도 있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조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시면 선생님 책도 한번 아이들한테 권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어쨌든 선생님이랑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또 놀러 올게요. 네네,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네. 오늘 선생님과 나눈 이 대화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